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 우리 강아지들의 행복을 위한 행동 풍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양이를 키워보셨던 분들은요, 환경 풍부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 풍부화란요, 좁은 실내 생활을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주고 변화를 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강아지에게 행동 풍부화란요, 이런 환경 풍부화 더불어 아파트나 아니면 좁은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부족한 자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강아지들의 무기력한 증상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요.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동물원의 야생동물을 관찰해보면요, 정형행동이라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형행동이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인데요. 같은 지점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입을 오물거리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괜히 한쪽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반복하기도 합니다. 넓은 자연에서요, 뛰놀며 정상적인 행동을 하던 야생동물을요, 좁은 동물원의 우리에 가둬놓으면 생기는 비정상적인 정상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의 이런 정형행동을 방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행동 풍부화입니다. 아파트 환경에서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단조로운 생활에 노출된 우리 강아지들 역시 동물원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정형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매일 같은 제한된 감각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시키지 말고 보다 다양한 자극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주자는 것이 바로 이 강아지의 행동 풍부화의 요점입니다. 좁은 실내에서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내 강아지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 풍부화를 한번 배워서 적용을 시켜주세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지금보다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동 풍부화는요, 총 5가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에는요, 인지 풍부화, 감각 풍부화, 사회 그룹 풍부화, 먹이의 풍부화, 환경의 풍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 풍부화는요, 장난감과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요,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콩 장난감 같은 것에 간식을 넣어 찾아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먹이 퍼즐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서 먹이를 먹게 한다든가, 공놀이를 통해 달리며 공을 물어오거나, 주인과 가벼운 산책에서 공원 벤치 사이를 뛰거나 뛰어오르고 내려오는 어질리티 비슷한 운동을 하며 다양한 생각을 하며 판단을 유도하는 놀이 활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각 풍부화는요, 실내의 자극이 거의 없는 이런 환경에서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감각기관을 항상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노즈워크나 산책 중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냄새를 맡게 해주고, 다양한 색감의 물건들을 보게 해주며, 도심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같은 다양한 소리에 노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그룹 풍부화는요, 산책 중 다른 개와 자주 만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며, 강아지 유치원이나 강아지 공원에서 다른 개와 만나고 고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다른 동물에 계속 노출시켜주는 강아지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먹이 풍부화는요, 자연 생태계에서 강아지들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었던 것처럼요, 급여하는 사료의 종류를요 바꿔보시거나 소량이라도 다양한 간식을 줘보기도 하고요, 급여의 시간을 때로는 갑자기 바꿔보거나 아니면 물에 불려줘보거나 음식을 주는 횟수에 변화를 주는 등의 먹이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먹는 활동 역시 하나의 자극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한테 밥 주듯이 단조롭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환경 풍부화는요, 강아지가 평소 생활하는 실내라는 공간에 변화를 주는 일련 활동을 말합니다. 카펫에 변화를 주거나 러그를 바꿔주거나 평소에 자는 집의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군데군데 갑자기 상자 같은 것을 놔둬서 환경의 변화를 줘보기도 하고요, 가끔은 배변 패드의 위치도 한번 바꿔보기도 합니다. 늘 생활하는 활동 영역 안에서도요, 변화를 주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유도하는 환경적인 변화를 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모두 말합니다. 행동 풍부화의 요지는요, 좁은 실내에서 강아지가 너무 자극 없이 단조롭게 지내다 보면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좁은 방에서 20년을요 만두만 먹으며 지낸다면요, 정말 미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신선한 자극을 정신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또 몸에도 또 음식으로도 주자는 것이 바로 이 행동 풍부화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오래 비우고 홀로 강아지를 오래 두어도
해도요, 또 너무 바빠서 산책을 자주 못 시켜준다 해도요, 항상 머리 한켠에는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강아지와 놀아주는 것도, 매일 하루 2번씩 산책을 시켜주시는 것도 결국 이런 행동풍부화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란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인지풍부화, 감각풍부화, 사회그룹 풍부화, 먹이풍부화, 환경풍부화를요 꼭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변화를 여러 방면에 걸쳐주며 여러분의 강아지를 자극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